안녕하십니까, 배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그 배스낚시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도 대회들 많이 참가하실 거죠. 아마추어 대회 끝없이 매년 이루어지고 끝없이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배스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한 번은 참가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의무감 때문에 배스낚시 대회 참가를 다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수상을 했거나 뭐 상품을 탄 분들이야 좋겠죠. 그런데 대회 진행 속에서 겪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올해도 역시 2019년도도 다양한 배스낚시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아마도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참가를 하게 되겠죠. 지난 몇 년 전에 전남 불갑지에서 400명이 참가하는 조구 대회에서 꽝친 적도 있었죠. 뭐 이거를 크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대회라는 게 그날 상황에 따라서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의외로 막 높은 곳도 있고, 뭐 그것까지 계획에 잡아서 몇 달 전에 그걸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좀 더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아무리 잘 나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꽝을 칠 수 있는 게 대회의 성격이니까요. 아마추어 대회. 자, 그러면은 문제가 많은 이 대회의 첫 시작부터 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마추어 대회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중요하니까요. 모르는 것보다는. 2002년도 우리가 한여름 뜨겁게 열광했던 한일 월드컵, 2002년도에 루사무라는 카페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포탈 다음에요. 그 루사무라는 카페는 루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루사모 이렇게 약자로 된 거고요. 루사모의 카페 정책은 이겁니다. 생태 교란종인 베스를 퇴치하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많은 열성 회원들에 의해서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들이 조행기로 올라오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했던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 게 다음에 루사모입니다. 그런데 이 루사모가 회원이 늘어나고 점점 확대되면서 낚시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대회 추진을 합니다. 루사모라는 카페에서요. 그게 베스 퇴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달콤함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뭐 왕송지라든지 아니면은 낚시를 전혀 할 수 없는 낚시 금지 구역에서 베스가 끝없이 확대되어 있고 큰 마리수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베스 퇴치라는 목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대회가 자주 진행이 되면서 사람이 점점 늘어나자 루사무라는 곳에서 생태보존 낚시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듭니다. 환경부 산하였고요. 아마도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손을 댈 수 없는 낚시 금지 구역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조금 더 확대, 전국화되고 그다음에 수익까지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환경부 산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베스를 퇴치하는 목적으로 편성된 10억이라는 돈이 존재를 했거든요. 이제 그 돈에 대한 뭐 대회라든지 진행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이거를 정당화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환경부 산하에 생태보존 낚시협회라는 걸 만들고, 루사모에서요. 이제 그걸 가지고 배스낚시 퇴치 대회도 진행하고요. 왜냐면은 낚시 금지 구역을, 예를 들면은 일산의 호수공원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공원화되면서 아무도 낚시를 할 수 없는 거죠.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었는데 이 생태보존 낚시협회라는 게 등록이 되면서 당당하게 베스 퇴치도 할 수 있었고요. 또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1년에 5만 원인가를 내면은 뭐 완장 같은 걸 줬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 6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가서 실제로 낚시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베스 낚시의 중독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매력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가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지원이 오고 그 비용을 받고 아주 괜찮은 사업이 된 거죠. 베스 퇴치라는 명목 하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 문제라는 게 실제로 일산 호수공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베스가 전체를 점령하거나 대부분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 겸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베스를 퇴치했고 이게 뭐하다 이렇게 해서 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의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베스 낚시 대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낚시할 수 없는 지역에 베스 낚시를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 형식을 빌려서 참가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이제 그 후에 대회들은 주체가 조그 업체들 위주로 뭐 시마노, 다이와 기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큰 대회를 이루는 쇼핑몰, 쇼핑몰에서 이제 대회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수도권 외의 각 지역의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에서 뭐 용담댐 뭐 이런 곳에서 보트를 띄우기도 했고요. 보트 자체를 띄울 수 없는데 베스를 퇴치한다는 명목으로 보팅까지 가능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자, 지자체에서 이제 대회 비용도 받고 베스 퇴치도 하는 아주 명목이 그럴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자체, 이렇게 대회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지금 정착이 된 상태고요. 매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조그업체에서 하는 대회는 그나마 아주 굉장히 이제 베스 앵글러 위주의 편의를 봐주면서 이루어지는 대회입니다. 호응도 괜찮고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상업성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그업체에서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회에 가까운 참가자들을 위한 이런 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잡지나 낚시 잡지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토너먼트 대회도 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회들이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게 참 희한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이곳에서 대회라는 게 분명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뭐 베스 낚시 협회나 이런 데에서 진행이나 일정 비용을 주고 이제 진행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최를 하는 곳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 업체나 이런 데에서 상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1년 동안 판매한 것들 중에 남는 재고들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참가자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을 내놓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쇼핑몰에서 아주 괜찮은 대회를 아마추어 프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 다음에 지자체는 그렇습니다. 지자체는 명목이 가능합니다. 이게 환경부 산하에서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베스를 퇴치하는 대회 형식을 띠고 참가비를 받고 지자체 행사도 알릴 수 있고요. 홍보도 되고, 이래서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베스 퇴치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동호회나 카페나 뭐 모임에서 조그업체와 손잡고 하는 대회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돈을 벌든 대회를 통해서 누가 진행하든 돈을 벌든 뭐 상품을 많이 주든 상관없습니다. 뭐 다 크고 작은 성격들이 있는 거니까요, 대회라는 게. 그런데 한결같이 이 대회를 참가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위수구역이 정해지면서 좁다라는 거죠, 이게. 참가자는 400명, 500명, 뭐 많게는 막 1000명까지 되는데 지역은 한 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서로 어깨를 부비면서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사전에 알았던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좌우에 넓게 퍼지면서 캐스팅할 수 이건 뭐 포인트를 내가 저기에 나올까 여기에 나올까 그런 거조차는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던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행인 거죠. 자, 애들 데리고 여자친구 데리고 가면은 옆 사람 바늘 날라가지, 뭐 부딪히지, 이거 내 자리인데 왜 왔냐, 뭐 침범하냐, 라인 엉키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매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9년도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식사 문제. 자, 늘 나오죠. 뭐 식사가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먹다 보면 화도 나고요. 수백 명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근데 그래도 다들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원 예상이 되지 않아서 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 자주 했던 분들, 체계적으로 했던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200명 정도 해야 되는 대회에서 500명이 참가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또 하나, 내가 대회 비용을 냈는데 와, 이거 진짜 뭐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들,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정. 자, 참고로 베스트포인트 정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팀을 나누죠. 10명씩. 그리고 끝없이 낮 12시까지 끝없이 아주 멀리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제한을 두지 않고요. 걸어서 단체로 한 10여 명이 팀을 이뤄서 미국의 영화를 보면은 뭐 그런 거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거 있었죠. 끝없이 말을 타고 가서 깃발을 꽂고 일정 시간까지 돌아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베스트포인트 정출 대회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걸어서 그 해당 그 정출 대회가 열리는 그 저수지나 포인트에서요. 단 12시까지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대회라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다 계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정, 아주 대표적인 이런 부정이 있었죠. 전날 잡아놓습니다. 큰 거를. 그리고 말뚝을 박아서 라인을 통해서 덩어리들을 물속에 담가 놓는 거죠. 아무도 찾을 수 없고 나만 알 수 있는 곳에서. 자, 아마추어 대회를 3번 연달아 우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의심을 하게 되겠죠. 대회라는 건 확률적으로 실력보다는 운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보면은 운입니다. 운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실력도 왜 운이라고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냐면요. 미국에 뭐 아주 우승을 했던 프로들이 와서 우리나라 꽝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프로도 와서 꽝 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을 파악하고 패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추어보다 많이 잡죠. 그런데 아마추어 대회라는 게 그냥 하루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정출도 그렇습니다. 카페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순위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력을. 예, 그렇다라는 거죠. 운이, 실력과 운에서 운이 훨씬 더 앞선다라는 겁니다. 대회나 정출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아마추어 대회에서 3번 연달아 우승을 한다는 건 이건 로또 이상의 확률을 가져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분들이 연달아 3번 우승했고 의심이 가겠죠. 지켜봤는데 전날 와서 배스를 잡아서 라인에 끼워서 물속에 담가놨다가 대회 때 자연스럽게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자, 이 부정을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예를 들면 200만원, 300만원짜리 1등 상품이 걸려 있는데 과연 누가 그 부정에 대한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동호회나 밴드에서 꽤 잘 잡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뭐 명예도 지키고 싶고요. 때로는 상품 욕심도 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1등 상품들을 보면서 그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부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회는 400명, 500명이 참가하는데 그 사람들을 마음껏 아무 곳에서나 낚시를 하십시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대회가 초기에는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진행하는 쪽에서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참가비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참가비나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대회마다의 어떤 상업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더 적은데 조금 더 많은 대회도 있고, 하지만 이건 뭐 각 대회가 주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쭉 서열했던 그런 대회에서의 불편함, 자칫 뭐 막 바늘이 꿰일 수도 있고요. 예, 좁은 곳에서 하다 보면은. 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2019년도 대회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 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들은 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른 분들하고 좀 비춰서 뭐 파악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회가 어떤 건지 몰라서 한번 참가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결과는 사실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상품이 욕심나서 가는 거죠, 이게. 자, 돈 놓고 돈 먹기 시기에 2만원 내고 3만원 내고 몇백만 원짜리 상품을 타고 싶은 게 욕심이고 참가상도 주고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 2019년도 대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대회에 참가할 건지 말 건지 잘 고민하시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많은 불만들 조금 더 피해갈 수도 있고요. 조심할 수도 있고요. 자, 어차피 대회에 참가하실 거잖아요. 상품도 그렇고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하셔가지고 큰 사고 없이 좋은 경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